(2024년 9월 25일) 수요일 히든풋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훈입니다. 네, 오늘 어제 있었던 그 현안 질의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어제도 이제 히든풋볼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환희 있었고, 저 있었고, 형철이 있었고, 이제 수민이 있었는데, 어제도 이제 오전부터 이제 그게 현안 질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오전에 그리고 오후 시작하고 나서 몇몇 의원분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날카로운 얘기들을 많이 해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청문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우리가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걸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필요하긴 하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느꼈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네. 뭐 축구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하긴 했는데 스포츠가 정치를 하나로 뭉쳤구나. 여야가 같이 이제 비판하는 네, 모습이 나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 참석한 몇몇 분들은 난감하지 않았을까, 또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인데, 어제 했던 얘기를 뭐 또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제가 어제 그거 봤을 때 참 여러분들이 방금도 봉사 얘기가 나왔지만 홍명보 감독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감독을 한다라는 게 정말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왜 그분이 계속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라는 게, 그래, 여러분은 뭐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받으면서 무슨 봉사냐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데, 돈을 받을 수 있죠. 시세가 자기가 100억짜리야. 사실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러면 저는 1억만 받고 하겠습니다. 100분의 이러면 1. 봉사죠. 100분의 1. 1억 하면서, 아니면 그냥 지금 보통 연봉 한 1억 정도만 받고 국가대표치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봉사라는 개념이 어쩌면은 성립할 수가 있죠. 맞죠. 본인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봉사다. 그리고 누군가가 합법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제안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갔다. 라는 것을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 어떤 국민들의, 축구팬들의 마음을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다 알고 나서도 거기 청문회 자리에서, 현안 질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와닿지 않았다. 네. 일단 현안 질의 자리에서 홍명보 감독의 태도라든가 발언을 봤을 때는 이미 자기 마음속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대답하는 태도라든가 내용을 봤을 때는 선민의식이 어느 정도 또 묻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에게 봉사의 뜻을 따르게 얘기하면서 모욕을 준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그렇죠. 사실 그 단어를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이 받는 그 연봉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지난 2경기에서의 그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 이미 봉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봉사라는 단어를 쓴 거에 대해서 조금 축구 팬들은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제 했던 청문회라고 하는 게 맞죠? 현안질의라고 해야 되나요? 네, 현안질의죠. 현안질의, 청문회라보다. 현안질의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이러한 공격이나 어떤 지적은 나올 거란 걸 예상을 하고, 이제 뻐꾸기라 그러나? 뻐꾸기처럼 똑같이 이제 답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기 안 좋았다라는 생각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약간의 좀 흔들림이 있거나, 뭔가 좀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본인이 이제 감독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방어를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근데 네. 이제 사실 홍명보 감독의 입장은 거기 나온 전몽규 축구협회 회장이나 뭐 임생 기술이사나 아니면 뭐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이나 이분들이랑 또 달라요. 왜냐하면 나는 제안을 해서 받은 거밖에 없어. 이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거야. 그래, 그 스탠스야. 이거는 잘못의 경중을 따지면 사실 크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물론 말 바꾼 건 있지. 근데 그건 도덕적인 어떤 비난이나 그런 거에 가는 거지. 사람이 살면서 다 말 바꿀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니까 나는 제안을 와서 받은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편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도 얘기하다가 그거는 그렇게 제가 듣고 보니까 뭐 절차상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좀 편한 입장에 있었어요. 좀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만약에 과정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면 감독 측에서 물러날 것이냐 이것을 물어봤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달아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뭐 대표팀을 잘 이끌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감독직을 내려놓겠다는 그 발언 자체는 아예 하지 않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도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여기서 물러나면은 돌아갈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감독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발언은 아예 그냥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이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이제 중앙 수비수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선수였고 감독이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만의 명예만을 지키기 위해서. 홍명보 감독이 감독직 맡기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잖아요. 대한축구협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자신이 감독이 됐다고 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러면 과감하게 물러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요. 저는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홍명보 감독 얘기만 먼저 하자면 지금 홍명보 감독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보여주고 그게 이제 전 축구 팬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안쓰러워지는 거는 대표팀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선수들이나 네. 어떻게 그 이제 수장으로 있는 홍명보 감독이 수장으로 있는 대표팀을 순수하게 응원할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저는 홍명보 감독의 뭐 입장이 돼보지 못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홍명보 감독이 탐탁치 않게 이제 이 대표팀이 됐기 때문에 좀 결단을 내렸어야 됐다. 예, 이임생과 같은 결단을 내렸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네, 그렇게 절대 안 한다. 왜냐하면 네. 홍명보 감독은 봐봐요. 지금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 대표팀은 더 큰 혼돈과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제가 나는 얘기했잖아요. 물러나면 안 돼. 네. 나는 지켜야 돼. 이거는 대표팀을. 선민 사상과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심해 보여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도 피해자기 때문에 내가 왜 감독직을 그만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피해자인 거 알고 자기가 제안받아서 감독했다는 거 알겠어. 그럼 이제 그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계속 이게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고 있잖아. 그러면 왜 이러지? 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구나. 나는 옛날처럼 재원와가지고 왜냐 옛날엔 감독들이 그렇게 선임했었으니까 재원와가지고 한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라고 하다가도 분위기를 보면 이거는 내가 봉선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이 절차상의 어떤 그 무시를 하고 내 선임이 절차가 무시된 상황에서 부임을 했으니까 관둬야겠다.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봉사다. 그렇게 돼야 되는 네. 거죠. 왜냐면 일단 뭐 현안 질의 이 상황에서 결국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홍명보 감독도 착오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홍명보 감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절차가 잘못됐으면 이 감독 선임은 무효가 아니냐, 그렇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죠. 그리고 네. 절차상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일단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축구 팬들이라든가 국민적인 정체적인 정서는 홍명보 감독 내려오라예요. 그렇지. 네. 그러면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지금 공감대가 내려오라는 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서는 그냥 원하신다면 내려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하죠. 그렇지. 오히려 그게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감독이 올 때까지 만약에 허락한다면 허락이라기보다 새로운 감독 올 때까지 감독이 필요하다면 그때까지 감독 대행 신분으로 대표팀 이끌고 왜냐면 또 공석이 생기면 안 되니까 또 혼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전력강원이 또 다시 구축한 다음에 새로운 감독 올 때 그리고 새로운 감독이 이제 정식으로 부임하게 된다면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그럼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일 깔끔한 상황인데 지금 찬우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아예 생각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현안 질의 때 이야기한 모습을 보면은 지금 월드컵 3차 예선 중이다. 감독이 바뀌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지난 2경기 잘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첫 경기 팔레스타인전 결과가 어떻게 되죠? 무승부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잘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과는 좀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잘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감독직 맡고 있고 지금은 감독을 바꿀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의 뉘앙스가 아닌가. 원래 유럽 가서 선수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 빼서 이제 간 거잖아요. 저는 좀 보면서, 그러니까 봉사 얘기를 아까 저희가 했지만 봉사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뭐 금전적인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금전적인 게 굳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뭔가를 내려놓으면서 이제 하는 게 결국엔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솔직히 다른 때였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이 단어에 저도 예민했던 게 왜냐면 저는 지금 약간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 재능 기부라고 이제 그렇지, 얘기를 하고 그렇지. 있는데 봉사를 하고 지금 있으니까. 제 팔 보세요 여러분 이거 팔 보세요 네. 하고 새벽 4시 중계한 다음에 가가지고 경기해가지고 하루 종일 밖에서 햇빛 맞으면서 있고 저 이제 뭐 금전적인 건 하나도 폐기 그렇지.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저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봉사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저도 코치 입장이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좀 뭐 엘리트 뭐 이런 거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그게 여기서 뭐 본인의 뭐 입장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뭔가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굳이 이 단어를 이 자리에서까지 선택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이번에는 좀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이 있다 보니까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뭐 이제 뭐 지금 유임을 해야 된다 3차 예선이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제 사임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의사를 표명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되게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이제 그때 언제 러시아 월드컵 때였죠. 러시아 월드컵 본선 시작 전날에 스페인 협회 같은 경우는 대표팀 감독을 잘랐잖아요. 로페테기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랑 사전 합의한 다음에 네. 이제 대회 끝나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넘어가는 게 이제 유출이 되면서 근데 스페인 축구협회에서 그 당시에 했던 게 이거는 스페인 축구 대표팀이 가지는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월드컵이라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나와서는 안 되는 행위다. 본보기로 막.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이나 우리 이 대표팀 자리 감독에 대한 감독 자리에 대한 뭔가 고귀함. 네, 고귀함이나 정말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를 대중들도 알고 누구든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선 전날 경질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스페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반응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 본선 전날에 어떻게 대표팀 감독을 잘라요. 근데 그랬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당장 단기적으로 성과로 봤을 때는 이를 그르치는 거죠. 월드컵 성적 실제로 안 좋았으니까. 그렇지. 그때 조별 라운드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그렇게 선택함으로 통해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을 봤을 때는 이 대표팀 자리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자리에 가려면은 내가 정말로 뭔가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지니고 가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보는데 3차 예선을 얘기하면서 뭐 감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은 결국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결코 뭐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또 볼 수 없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현안지를 보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좀 진짜 좀 슬펐어요. 뭐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왔으면 상황 파악이 좀 빨리 되는 게 좀 먼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 파악을 하기보다는 이제 본인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그 언행들이 조금은 개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홍명보 감독을 봐왔던 축구를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좀 슬펐던 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 정명규 회장님이 참 저는 좀 안타깝고 또 다 똑같아 슬펐던 게 실망스러웠던 게 그 얘기가 그러니까 정명규 회장 입에서 나왔던 얘기가 맞든 틀리든 좋든 싫든 좀 말을 좀 그 사선까지 이제 바라보는 사람이면 그 앞에서 조금 이 스피치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를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신뢰감이 안 드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도 너무 싫었고요. 예, 우리 협회장이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물론 그런 자리에서는 뭐 예상 질문이 있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 있으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당황할 수가 있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여기다가 보통 그런 자리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내가 모자라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바로 사실을 얘기했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딱딱딱딱 드러난 경우가 많으니까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런 약간 나는 이거 잘 몰라. 난 좀 멍해. 이런 자세를 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대기업 사람도 그렇고 국회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정치인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건 너무 어눌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네. 그 레브 감독 얘기할 때 네. 르베 감독. 르베 감독이라고 해서 네.
르베 감독이 누굴까 하는데 순간적으로 레브인가? 막 이렇게 들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그 뭔가 전술적인 제스처보다는 캐릭터가 원래 이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실망스러웠지만 죽어도 사선을 뭐 안 한다 이 얘기는 안 했던. 사연님에 네. 대한 얘기는 항상 비켜봤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분위기에서 사연님이 안 되면은 협회에 있는 지금 주르륵 뭐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홍명보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 사연님이랑 다른 협회장이 오면 진짜 이거 다시 한번 이 협회가 한번 그 휘몰아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건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일단 사연님은 정몽규 회장 무조건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인촌 장관이 마지막에 강유정 의원 물어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뭐 행정소송을 불사하고서라도 이거는 승인을 안 해주겠다라는 문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지 어쨌든 그걸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를 떠나서 그러면 이제 정몽규 회장에 맞설 만한 다른 후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축구협회장이 될 만한 그게 뚜렷이 않은 게 문제예요. 제가 후보 나오지 더큰 않았나요? 문제가 그게 문제야. 더 큰 후보 문제가. 나왔다고 보는데 문성이 형이 약간 그 나와서 하면 완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항상 이런 청문회나 현안질을 했을 때 스타가 있습니다. 맞지? 네. 문성현 스타지 완전 스타. 정치인도 진짜. 그렇게 해서 현안질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뭐 시장 아니면 도지사 내지는 대통령까지 갔던 분들 과거를 살펴보면 다 이런 데서 말 한마디 딱 제대로 하고 스타가 딱 돼서 이슈 딱 끌고 돼서 다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있죠. 네. 근데 제가 이번 현안질을 보면서 예전과는 좀 다르구나. 그때는 자료 갖고 소리치고 윽박 지르고 이런 게 되게 멋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권력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권력자들에게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그 권력자들이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국회의원이 청문회에서 막 소리치면서 뭐라고 하니까 대리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청문회 때 막 소리치고 이러면서 스타로 부상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현안질의 옆에 댓글 보는데 소리 지르면 왜 소리 지르는 거야? 아, 차분하게 냉철하게 질문하지 못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만 구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런 일이 바뀌었죠. 왔으면 말 그대로 조리 있게 상대방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질문하고 다시 한번 대답을 듣고 나서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이 들어가면서 좀 더 논리적으로 결과를 끌어내는 게 좀 멋있는 현안질이지 예전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근데요, 맞는데 형님 말도 맞고 하고 정말 그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화로운 어떤 그 우리들의 어떤 그 토론 문화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이런 현안질이나 여러 이제 청문회나 이런 걸 보면 안 그러면 상대방을 몰아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을 좀 어설프게 하거나 좀 뭐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몰아친 다음에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의도도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아니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나왔던 그 배드민턴 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맞아. 야 그분은 장난 아니야 진짜. 나는 와 놀랐어 진짜. 그분 장난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기용 회장 같은 대한체육회 이기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정몽규 회장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분 자체가 뭐 말을 저기 하려면 좀 한 몇 초씩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강유정 위원 같은 분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거의 얘기를 듣고 거의 이렇게 차곡차곡해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강유정 위원이 가장 돋보였던 분이 그쵸. 아닐까. 그래서 그 강유정 의원이 물어봤을 때 느낌과 다른 의원이 물어봤을 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왜냐면은 질문했을 때 이게 약간 겉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축구 팬들도 아 이거 왜 이렇게 겉돌아 이런 거 뭐 왜 질문하는 거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또 박문성 씨한테 물어봐서 이제 박문성 씨가 또 이야기하는 모습 봤을 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나도 사실은 솔직히 문성이 형 진짜 놀랬어. 아니 사실 감정이입이 좀 되잖아요. 우리는 해설위원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 자리에 있을 때 저렇게 과감하고 직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나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아니, 나는 그렇지. 못할 것 같은 거야. 형 그러니까 너무 용감하게 보이는 형은 거야. 그러면 해볼까요? 형 그 했을 때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청문회 현안지를 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를 네. 안 하겠지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진짜 앞에 있잖아요. 네. 정몽규 회장이라든가 홍명보 감독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냉철하고 날카롭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죠.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정말 대단하다. 네. 그거 너무 놀랐어요. 뭔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어떤 발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나오신 것 같았어. 그래서 바로바로 물어봤을 때도 별로 막힘도 없었고, 뭐 마이크 주세요, 막 이런 것도 엄청 멋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자세도 너무 신뢰감이 갔어. 이렇게 두 손으로 얘기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제스처 하는데 신뢰감이 너무 가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문성이 형이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현안지를 했었을 때의 교과서 같은 참고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얘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고 나는 진짜 하고 숨이 턱 막혔던 게 재벌가에서 태어나가지고 눈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재벌가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와 대박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사실 그래서 많은 축구 팬들이 이제 사이다다. 확실히 긁어졌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문성이 형 덕분에 이 현안지리가 잘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았나. 거기다가 현안질의 시간이 이렇게 길면 네. 질문이 가고 대답이 오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박문성 해설위원이 얘기한 그 몇 마디 안에 응축돼서 모든 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면할 때의 문제, 그 올림픽 못 나간 문제, 그 감독 문제까지 쫙 해서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얼마나 무능하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모든 게 들어있었고 대답에 모든 게 들어있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상황도 이 사람들은 눈치가 없다. 한 명은 재벌가에서 태어났고 한 명은 엘리트로 성장을 하면서 눈치가 없구나. 근데 보통 사람들은 눈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럼 이건 뭔가 차별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도 응축돼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네.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고 그 표현을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럼 눈치를 왜 보지 않는지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영향을 이렇게 언론적으로 영향이 막 들끓고 하면은 영향이 직접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제도 딱 그렇게 설명이 딱딱딱딱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보고 그냥 인터넷 뭐 내에서 뭐 어디 뭐 포탈 들어와가지고 봤을 때 부정적인 기사가 좀 있네 이 정도지 사실 직접적으로 뭔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체감이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야 이렇게 우리들은 화가 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거야라는 왜 않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제 주변도 그렇고 꽤 많거든요.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딱딱딱 이래서 영향을 줄 수가 없고 본인의 뭔가 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데서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보는 것 같다라고 그냥 딱 설명이 되니까 저는 어제 그걸로 인해서 대중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해도가 확실히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성이 형이 그냥 일반 뒷판 축구 팬들은 홍명보 감독이나 정명규 회장이 문제 있었던 거는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왜냐하면 이슈가 되려면 이슈가 되는 어떤 그 포인트나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문성이 형이 어디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 홍명보가 있고 그 앞에 정명규가 있는데 그 앞에서 진짜 면상에서 그 공개적으로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와 나는 만약에 나한테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좀 협회 실망스럽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절차가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 뉘앙스로. 근데 그런 식으로 진짜 면상에 꽂는 듯한 어떤 맞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발언의 수위? 그거는 못할 것 같아 나는. 네.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진 보니까 이게 시작하기 전에 뭐 이렇게 악수도 하고 들어가는 입장할 때. 네. 면상이 아니고 면전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어차피 수준이 많이 딸리네요. 어차피 그런 저는 갈 일 없으니까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런데 갈 일 없으니까 좀 면전에 대고, 네, 면전에 대고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절차대로 따다 뽑아서 박은어나 포에 뭐 제시마치가 왔어. 그럼 어제 그런 일은 없었겠죠? 당연히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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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정몽규 회장님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임생이 이거 막 이렇게 원망을 할까요? 아니 혜성이가 왜 관둬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 왜냐하면 절차대로 따다다닥 했으면 했는데 어쨌든 회장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뭐 꽂은 것일 수도 있겠으나 밑에서 일을 따다다다 잘해가지고 절차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야. 그럼 4선 깔끔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으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 그 상황을 원망하고 있을 것 같은데. 클린스만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이 본인이 전문부 회장이 자르고 싶어서 자른 게 아니잖아 그게. 그렇지. 그 상황을 원망하고 있을 거라니까. 그 상황을. 어. 자 아시안컵 우승은 못했어. 하지만 4강까지 갔잖아. 왜 이러지? 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도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약간 그 경기 중에 요르단전도 뭐 찬스가 있었잖아요. 막 막판에 막 몰아붙이니까 아 그때 그것만 들어갔어도 그냥 그러니까. 하는 거. 네, 아 갔으면 결승 가고 또 결승 갔으면 우승했을 텐데 아 그때 그것만 들어갔어도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근데 애초부터 클린스만 선임하는 자체가 이상했고. 네. 그거 문제라고 생각 안 한다고 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문제라고 생각 안 해? 그게 문제인데 왜 문제라고 생각 안 하냐면 정말로 본인이 거기에 영향력을 지대하게 미쳤기 때문에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꼬여가지고 본인 문제가 완전히 다시 원팡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그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말만 하는 거야. 그게 문제인데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물론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홍명보 감독 선임할 때 절차대로 해라. 절차는 꼭 지켜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야지만 된다. 절차는 꼭 지켜라.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 절차상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가서 포획 감독을 만났잖아요. 사실 얘기했나요? 박은호 감독도 섭외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거 얘기했나? 근데 박은호 감독은 지나간 얘기 안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가서 못 만난 거예요, 저희가. 근데 절차대로 해서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인 게 뭐냐면 요식행위를 한 거야. 절차대로 해라. 아,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박은호 만나가지고 이제 할 생각도 없어. 박은호랑 차 한잔 마시고 오케이, 절차 1번 지켰고 2번 누구야? 아, 포획. 오케이. 가가지고 포획스랑 차 한잔 마시면서 찌끄려보세요, 축구 얘기. 오케이, 끝났어. 자, 절차 지키고 마지막에 이제 홍명.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니 근데 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먼저 물어본 게 현안 질의 때 정몽규 회장이 누굴 탓하겠느냐 이게 질문이었잖아. 그러니까 요식행위를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는 절차대로 하라고 했는데 절차도 제대로 요식행위도 제대로 못한 밑에 사람들을 아마 굉장히 탓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임생기 수의사가 운 거죠. 그러니까 운 거야. 나는 다 지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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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본인은 다 지켰어. 지켰어. 근데 자꾸 안 지켰다 그러네 이 사람들이. 그 박은호하고 포획만 빡치고. 내 명예는 난 진짜 다 지켰는데 난 회장님을 위해서 다 지켰는데 나 진짜 절차 행위 다 지키고 애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한다 뭐 이렇게 문자도 다 돌리고 했는 전 통화도 하고 했는데 왜 안 지켰다 그러지? 억울해.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온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치. 그 안에서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나는 저번에도 이제 이임생 이사가 느꼈지만 그때도 이제 홍명보 감독 얘기할 때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할 때도 참 그 스피치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번 현안 질의에서도 이제 울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인가를 잘 모르지 않나. 그 파악 능력도 너무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저번에 히든풋볼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유명한 뭐 라볼피아나 얘기하고 변형 쓰리백 얘기할 때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맞느냐. 차라리 말을 잘하는 대변인을 한 명 그렇지, 그 붙여서 정도로 얘기했지. 말을 잘하는 대변인이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몇몇 분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임생 이사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술적인 제스처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어눌하게 얘기하고 울먹거리면서 얘기하고 이것도 하나의 이제 도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연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이건 연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구나. 그렇게 느꼈죠. 그리고 나서 잔디 얘기를 하는 그 상황에서 정말 너무 안타까웠다. 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어제 있었던 거를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봤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같은
소위 말해서 유치하게 말하지만 같은 팀이 있고 다른 팀이 있었잖아요. 네. 와, 그 전에 진짜 얼마나 불편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문성이 형도 되게 대단했고 대단했죠. 박주호 박조도 위원도 엄청 대단했죠. 거기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는 동의를 받았다고 느끼지 않고 통보를 받은 것처럼 생각했다. 막 그런 얘기를 하기가 당사자들이 다 있는 거 아니야. 이임생유술이사가 있고 거기 또 전문급 회장이 있고 막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대단하죠. 생각이 들었고. 저는 박주호가 물론 그 박주호 선수의 그 개인적인 캐릭터와 성격이 있겠지만 박주호가 이제 국내에서 프로에 데뷔하고 국내에서 프로에서 계속 뛰고 이러면서 활동을 했다면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했다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왜냐면 송출대에 나와서 이제 결국 이제 일본 무대 뛰다가 스위스 갔다가 독일 갔다가 그리고 막판에 이제 K리그에서 활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분명히 자기만의 캐릭터가 갖춰져 있고 자기만의 옳은가 그릇된 부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박주호가 이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그 선에서 앞쪽에서 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사실 선수 출신들이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네. 박주호 위원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옛날부터 말도 잘했고.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그 박주호 위원이나 이 문성희 형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는 그냥 이스타TV에서 추맨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겠구나. 저도 지금 이 네. 자리가 좋다. 틀린 이유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박주호 위원 얘기하는 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박주호 위원 처음에 이제 제시마시 감독 접촉을 했었을 때 아마 별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당장 8호 전까지만 해도 리즈 감독하면서 막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감독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 대표팀 감독을 온다는 게 사실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이 좀 있으니까 했는데 이쪽에서 생각보다 막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신났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감독이 어쩌면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되게 신나가지고 막 그거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위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야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 그게 요즘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좀 약간 젊은 층이나 약간 좀 뭔가 좀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의견들이나 새로운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뭔가 윗세대, 그러니까 이거는 저를 포함한 윗세대입니다. 저도 어쨌든 저도 이제 중년층 이상이 됐으니까, 중장년층 이상이 됐으니까 윗세대들이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또 하게 돼서 그러지 말고 살아야겠다. 네. 저도 이제 게임 열심히 하고 독거노인으로서 이제 집에 자주 있고. 우리- 자꾸 뭐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아니 저는 제시마시 감독 이제 데리고 오려고 했을 때 이제 뭐 그런 프로세스 같은 게 다 오픈이 됐고 어제도 또 언급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박주호 의원의 입장에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저는 그 정도까지 제가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비슷한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들을 해봤던 사람이고, 이제 저는 또 이제 그분은 이제 뭐 독일 쪽이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저는 아무래도 스페인, 포르투갈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무슨 예를 들어서 선임이 되면은 당연히 금전적인 것도 있겠죠, 어느 정도. 근데 그게 아니고, 근데 저는 어쨌든 코치다 보니까, 박주호 의원은 이제 본인이 선수였으니까 그럴 거고,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축구를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게 되면은 저도 코치니까 나도 일을 하기가 좀 더 즐거울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결국엔 그게 한국 축구판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니까. 왜냐면 저는 지금도 제 모토로 삼고 있는 게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도 이제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똑같은 부분에서 저도 좌절감을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방송 보시는 축구 팬분들이 들었을 때 그래도 이름 들으면 그래도 이 사람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이 사람 오면 좋겠다라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 몇 번 이제 한국에 이제 관여되게 해보려고 이제 막 시도를 해봤는데, 근데 항상 그때마다 이제 나오는 건 결국에는 그냥 이제 그거죠. 결국에는 이제 저는 모르는 거예요. 애초부터 될 가능성이 없었던 건데 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아 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막 혼자 막 이렇게 막 신나서 막 이렇게 막 연락 중간에서 막 컨택해서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 아 이번에도 또 내가 멍청했구나.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참 한심하다라고 하고 근데 몇 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저도 이제 좀 그게 있죠. 아 이제는 좀 사람이 좌절감을 이렇게 몇 번 느끼면은 이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또 미래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또 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좌절감을 좀 저도 많이 느끼고 되게 상실감을 많이 느꼈는데 어제도 또 한번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 그런 데서 저는 좀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네, 거기서도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네. 근데 우리나라는 예체능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아, 폐쇄적이죠. 너무 많아요. 되게 폐쇄적이고 협회 같은 대한민국 최고 인기 스포츠인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관장하는 국가대표팀을 관리하는 대한축구협회가 이 정도면은 다른 데는 말도 못합니다, 사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사실 그 별 얘기는 아닌데 히든풋볼 방구석 토크 처음에 환희랑 막 하고 했었을 때 우리 집 부스에서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정몽규 나가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 그때 난 더 별거 아니었었어. 지금도 별거 아니지만 근데도 내가 쫄렸거든. 이상하게 약간 좀 그나마 있던 방송도 잘리는 거 아니야? 뭐 했는데 그때는 워낙 영향력이 개미 같은 영향력이 나서 아무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정문규 나가라 뭐 이렇게 했던 이유가 되게 무능력해 보였었거든. 근데 무능력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러고 나서 또 몇 년이 흐른 거 아니야?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딱 이제 그 현안 질의할 때 딱 보니까 그 무능력함이 이제 극에 달았고 그 무능력함을 많은 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꿈꾸는 왕자님인데.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한번 이렇게 해집어 놨으니 많은 축구 팬들과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이 현안에 대해서 보고 여러분과 얘기하는 시간을 앞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0월에 국정감사 또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증인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게 이번에 나왔던 몇 가지 의혹들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한 거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좀 잡아야 될 거예요. 이제 이미 이번에 많은 증인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국정감사 할 때는 아마 이렇게까지 많이는 안 부를 것 같고 아마 정몽규 회장은 이제 회장이니까 이제 불러야 되니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좀 뭔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나가기 좀 지금 나가기 힘들 거예요. 네, 조금 더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분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았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몽규 회장이 자선을 하지 않고 다른 협회장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또 다른 협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건데. 그렇죠. 전반적으로 협회가 개선돼서 한국 축구의 프로세스가 개선되길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또 다른 협회를 좀 기대해 보겠고 그럼 우리가 기댈 거는 마지막으로 네. 스스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면 사임은 아니고 그냥 이번 임기 끝으로 그렇지. 사연임을 안 하는 거. 안 하는 그게 베스트고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연임 발표가 근데 좀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회장할 사람들이 그럼 결정을 할 거 아니야. 아, 내가 나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임 발표가 빨리 그러니까 연임을 안 한다는 게 빨리 발표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나올 사람이 이제 나오겠죠.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중에서 고르는 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긴 합니다. 거의 없다고 어제 보긴 또 해요. 분위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 정도로 압박감을 줌에도 불구하고 뭐 사선에 대한 계속해서의 그 의지를 보여준 걸 봐서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나가면 된다는 확실한 그게 있으니까요. 제가 좀 유치한 얘기를 좀 해봐도 될까요? 사선 안 해도 그분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분 실제로 지금은 HDC에 직책이 없잖아. 그럼 그 왜? 사고 때문에 그 물러나가지고. 아니 왜 하시는 거예요? 예. 안에서 먹고 살고 있으면은 그냥 하세요. 진짜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린 사람 하게 열심히. 근데 이게 난 그쪽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치 않죠. 어차피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서 무언가 명예욕 아니면 권력욕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아니 명예가 이미 바닥에 쳤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향후 지금 아니지.
악명도 명예다. 뭐 어쨌든 노토리어스도 명예야. 아니 어. 전 100년 지금 기준으로 100년 앞으로 100년 최악의 축구협회장은 이미 넘버 원인데 내가 봤을 때 근데 뭘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난 잘 진짜 그렇네. 네, 제 뭐 개인적인 가벼운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협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라이브 시간인데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무 4패로 19위인 에버턴이 션다이치 감독을 경질하고 사우스게이트 감독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션다이치 감독이 아직까지 안 잘린 게 신기하죠. 에버튼이 그만큼 안 좋죠. 사실 뭐 이길 만한 경기도 많았었는데 예, 뭐 대역전패를 계속 당하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사우스게이트가 복귀를 한다면은 2009년 미들즈브러 이후에 거의 15년 만에 리그에 복귀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사우스게이트 오면 근데 사실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으나 좋았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었었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지금 에버튼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을 영입하는 게 최고의 선택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팀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팀을 살리는 감독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2부 리그의 팀이 떨어졌을 때 승격시키는데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말 그대로 잔류를 시키는데 스페셜리스트가 있잖아요. 마크 휴즈. 네, 근데 사우스게이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그 멤버를 가지고 물론 잉글랜드 대표팀 역사상 좋은 성적을 거둔 감독이긴 하지만 우승은 못했지만 네. 뭐 유로 결승에도 올라가고 월드컵 4강도 가고 네. 했으니까 진짜 클럽 감독이 미들스브로여서 그런 거 아닌가요? 어. 약간 비슷한 입장이었어서 그냥 마지막 클럽이. 저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을 선택하는 게 이게 옳은 선택인가? 저는 그렇게 옳은 선택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근데 거예요. 이게 이적설이 그 인수를 해서 인수하는 쪽에서 사우스게이트를 데려오려는 건가요? 아니면 인수가 되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에이스 로마 지분을 소유한 프리드킨 그룹이 에버턴 인수를 구체화하면서 감독 교체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얘기가 더 근데 신빙성이 원래 있는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프레드킨 이쪽에서 여름에 이제 인수 얘기가 좀 있었어요. 있다가 그게 결국에는 무산되고 지금 이제 좀 질질질질 끌리는 이런 상황이라 물론 여기 모실이 맞지? 모실이. 네, 모실이. 모실이 쪽에서는 빨리 지분을 정리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이거 어쨌든 간에 규모가 좀 있는 클럽이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간에 이게 2부로 떨어지면 그럼 돈 더 못 받을 텐데 이쪽에서는 2부 떨어지기 전에 어쨌든 간에 지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살아남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오너 쪽이 이제 몇몇 잘못된 판단들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이거 저는 최근에 본 게 그 다비데 안첼로티 감독 아들이 에버턴 때부터 이렇게 쭉 뭐 이렇게 막 레알 마드리드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과정 막 인터뷰 길게 한 게 좀 스페인어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나온 지 좀 됐는데 비교적 최근에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근데 딱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이게 뭐 감독 한 명 바꿔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이거는 확실히 구단을 운영하는 주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뭐 하메스 데려왔을 때 막 그때부터 해가지고 막 상황을 쭉 보니까 이게 좀 엉망이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엉망인데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인수 절차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감독 교체가 되고 그러면 사우스게이트가 오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일단 잔류는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인수하고 나서 그러니까 설사 강등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구단 체계가 이제 틀이 시스템이 이제 잡히면 그러면 다시 에버튼 정도의 체급의 팀은 금방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저는 진짜 빡빡하거든요. 이게 경기 내용을 보면 물론 뭐 빅6라고 소위 말하는 우리 강팀들이 이기는 확률이 높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진짜 빡빡하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무너지면 살아남기가 진짜 쉬운 리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프리미어 리그는 정말로 빡빡하다는 게 맞는데 사실 에버튼의 경쟁자는 17위잖아요. 결국 잔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의 경쟁자는 뭐 5위, 6위 막 이런 팀이 아니라 17위입니다. 그러니까 17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는 뭐 그렇게 따지면 션다이치도 나쁜 감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끌고 이미 가는 거죠. 살아남았고, 네. 그다음에 번리하면서 몇 번 살아남았는데. 훈련하면서 목토 시키지 말라고 하고.
아 진짜? 네, 목토시 훈련 때 못 끼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건 너무 꼰대인데? 너무 꼰대 아닙니까? 목토식을 따뜻하게 해야 하고 운동도 잘 되고 하는 건데. 저는 목이 짧아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목의 이 온도 네. 유지가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데, 체온의 60%인가가 빠져나간다고. 그래 이거 목토시 하고 해야지 그 추운 겨울날 그러면 어떻게 이거 너무 희한하네. 네, 그건 좀 희한하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프리미어를 복귀할 수 있는데 과연 만약에 에버튼 온다면 에버튼을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 궁금증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최근에 있는 대회에서 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걱정하는 팬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에버턴 골 넣는 건 알겠는데 요상하게 역전패 당하면 안 됩니다. 네, 계속 역전패 당하고 하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보는 내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에버턴. 좀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슈테겐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네. 어제 이 얘기를 슬개건 파열 부상이에요. 어제 했나요? 이 어제 얘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근데, 이제 네. 영주형의 생각을 들어봐요. 아, 그래서 어제는 영주형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끼리 네. 얘기했는데 어제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베스트는 슈셴슨이가 은퇴 번복하고 돌아오는 거다 바르셀로나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테오 슈테겐이 부상을 당했어요. 슬개건 파열 부상이에요. 그 다음날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8개월 정도는 결장이 확정된 분위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골키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버트 골키퍼의 이냐키 페냐를 믿고 가느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하느냐의 문제가 돼요. 근데 이냐키 페냐 골키퍼는 지난 시즌 테오 슈테겐이 부상일 때 선발로 나와서 삽질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팬들은 이냐키 페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화요일 날 한지 플릭 감독과 데쿠가 만나서 이제 새로운 골키퍼 영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어디 소속되어 있는 골키퍼를 영입할 수는 없어요. 즉 백수인 골키퍼만 영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오 슈테겐 부상이 터지자마자 몇몇 백수 골키퍼들은 바르셀로나에게 자신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와.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골키퍼 중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골키퍼가 한 3명 정도가 있어요. 네. 일단은 세 명 누구죠? 케일러 나바스. 나바스. 네. 케일러 나바스 그리고 이제 클라우디오 브라보. 브라보. 그리고 슈체즌입니다. 슈체즌이. 네. 그런데 여기서 케일러 나바스는 레알 마드리드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케일러 나바스도 바르셀로나에서 뛸 용의가 있다고 그럼요.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바르샤 했다가 레알도 네. 갔는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사실. 그 상관이 레알하고 바르샤하고 상관이 없지. 그건 다이렉트로 갔잖아. 네, 거기는 뭐 어쨌든. 다이렉트로.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달라. 그러니까 호나우도처럼 이렇게 한번 거쳐서? 거쳐서 가는 네. 거는 모르겠는데 어. 호나우도는 이제 바르셀 네. 인테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레알을 갔는데. 네. 네. 여하튼 이제 나바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나바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골키퍼 중에 브라보하고 슈체제니는 은퇴한 골키퍼예요. 그러니까 은퇴를 번복하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경기 감각은 당연히 떨어져 있겠지.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근데 브라보는 진짜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즉시 전력감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의 경우 좀 시간이 필요한 골키퍼면 그래 1월까지 버텨 이냐키 페냐로. 그리고 나서 겨울에 영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백스윙 골키퍼를 영입할 때는 즉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골키퍼를 영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브라보는 너무나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을 것 같고 슈체즈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다는 평가가 있으니까 슈체즈니랑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만 바르셀로나 팬들이 봤을 때는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브라보 골키퍼가 돌아온다는 건 약간 낭만이 있잖아요. 바르셀로나 출신이었고 맞아요. 은퇴를 했는데 거기다가 예전에 주전 경쟁을 했었던 테오 슈테겐이 부상을 당하니까 은퇴 번복하고 돌아와서 뛴다. 이건 약간 낭만은 있는데 사실은 케일러 나바스나 슈체즈니보다는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맞죠. 나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정도로 은퇴해가지고 했던 그 노인네들 데리고 올 정도면 그럼 넘버2 골키퍼에 대해서 왜 제대로 성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를 영입하거나라고 하면서 왜 대안을 미리 만들어지 못했냐? 일단은 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도 그렇지 골키퍼 그거 아니 이냐키 페냐를 믿고 가는 거죠. 못 믿는다며. 여기 옛날 들어보세요. 자 봐봐 옛날처럼 제가 대신 얘기를 네, 해줄게요. 네. 제가 바르셀로나 대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옛날처럼 말이죠.
뭐 이렇게 발레스 골키퍼가 넘버원이었을 때 네. 그 서브들도 나름 괜찮았었고 아, 그럼요. 그때는 이런 그 셀러리 제한을 안 받았거든. 지금 여기 셀러리 제한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 세컨드 골키퍼한테 돈을 많이 쓸 수가 없어. 없어. 일단 여기는 최대한 줄여놔야 돼. 네, 거기다가 만약의 경우 테오 슈테겐이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 세컨 골키퍼를 괜찮은 골키퍼를 영입해야 되겠다. 이러면 다른 부분을 사실은 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 시즌 영입한 거 보세요. 뭐 다니 올모 영입하고 뭐 누구 영입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최대한 줄여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올모도 제가 데뷔전 중계했지만 그 전날에 등록된 맞아. 게 크리스텐센이 아킬레스건 부상당해서 빠져서 예외로. 그게 빠져가지고 그거 채워가지고 넣은 거고 크리스텐센 복귀했는데 이거 상황 못 바꾸면 올모 다시 빠져야 돼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막 엄청 이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라리가 팀들의 그 넘버 2 골키퍼도 뭐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근데 라리가는 아씨 레알 마드리드 아니잖아. 레알 마드리드는 위대한 골키퍼들이 많아요. 크루투아 그다음 루니 이렇게 가잖아 거기는. 네네네. 거기는 지난 시즌에 크루투아 골키퍼 부상일 때 케파 넘버원으로 쓰려고 데리고 왔는데 루닌이 이겨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크루투아가 돌아왔을 때는 크루투아, 루닌, 케파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았으니까 그쪽은. 근데 이제 이냐키 페냐 같은 경우에는 갈라타사라이 임대 보냈을 때 보여준 퍼포먼스가 있고 그리고 뭐 그동안 팀에서 계속 뛰면서 보여준 가능성도 있고 믿고 그러니까 가나요? 그냥 믿고 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지난 시즌 믿었더니만 안 되겠더라. 그럼 새로운 골키퍼를 데리고 와야 된다. 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게 이냐키 페냐가 지난 시즌도 보면은 그 갈라타 때랑 차이가 있는 게 보통 팀들은 이제 수비가 정렬이 된 상태에서 한번 필터링이 돼서 오는 걸 막잖아요. 근데 바르셀로나 특성상 뒷공간이 크게 열렸을 때 지난 시즌 특히 이제 역습 같은 경우가 로메오 나오면은 공을 자꾸 뺏겨서 역습당하고 로메오 안 나오면은 앞에서 저지할 사람 없어서 역습당하고 이게 많아가지고 약간 수비를 하는 골키퍼의 능력이 시험당하는 상황이 좀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냐키 페냐가 조금 불안정한 게 있었고 결국에는 이냐키 페냐는 솔직히 저는 브라보가 만약에 복귀를 하면 뭐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브라보가 우위라고 보는 건 공 가지고 플레이하는 건 무조건 우위라고 봐요. 이냐키 페냐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쁜 골키퍼는 아닌데 바르셀로나의 골키퍼로 플레이하게 되면 공 가졌을 때는 너무 좀 솔직히 퀄리티가 너무 기대 이하예요. 기준 네. 미만이어가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지 플릭 감독도 골키퍼에게 요구하는 전술적인 움직임과 짧은 패스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테오 슈테겐도 뭐 실수하면서 모나코전 비판 많이 들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냐키 페냐를 쓰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한 뭐 케일러 나바스, 뭐 브라보, 뭐 그리고 슈체즌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골키퍼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요리우스라든가 뭐 이상한 골키퍼 얘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황을 좀 카리우스 지켜봐야 어떤 됩니다. 그러니까 카리우스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네. 제가 카리우스 얘기했잖아요. 괜찮아요? 얘기했잖아. 이상한 골키퍼 얘기들도 많이 나왔다. 아, 네. 근데 슈테겐 골키퍼의 인생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워낙 성공적인 골키퍼로서 바르셀로나에서 자리매김했지만 대표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표팀의 이제 네. 넘버원 골키퍼로서 활약을 할 때고 월드컵에 나갈 수도 있는 넘버원 골키퍼로서 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아직 그 부상 복귀해서 잘하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이게 큰 부상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좀 대표팀에 대해서는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용이 복귀합니다. 네. 네. 도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복귀 여부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도용에 대해서는 약간 미스터리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발목 부상인데 뭐 팀에서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안했다는데 네. 도용이 이걸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용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용이 뛰는 걸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근데 지난 시즌부터 보면 이거 약간 만성이 돼가는 느낌이 좀 있어서 네, 그런 상황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테오 슈테겐 부상당하면서 바르셀로나가 8명 부상이에요. 아, 부상이 많네. 바르셀 잘 나가는데 최근에.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패배했지만 리그에서는 어, 6전 전승이니까. 네, 한지 플릭 감독 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상 선수가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경기 치를 때마다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꿀애들은 볼 거예요. 부상이 나오면 큰 부상이니까. 그렇지. 베르나이도 그렇고 테오 슈테겐도 그렇고 그 전에 A매치 기간 동안에 이제 뭐 페드리도 부상을 당했다가 돌아왔는데 아라오는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텐센도 지금 부상이고 부상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저희의 내일은 정말 처음으로 불가피하게
우리 패널들이 다 바빠가지고 저도 이제 외부 일정이 있고 해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거 목요일날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백방으로 이제 그 섭외를 해봤는데 사람이 없어서 쉬게 되는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히든풋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